네, 2024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의 역적행위, 이적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친북파가 생겨나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 임종석이라는 사람 유심히 봐야 됩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성공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삐라를 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박지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가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게 침략입니까? 그러면 언젠가요? 2022년인가요?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부근까지 날아왔을 때 박지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침략을 했다고 떠들었던가요? 박지원 씨는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죽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말로 대한민국 드론이 평양에 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시인의 의미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이적행위, 역적행위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드론이 무기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서울로 휘저었을 때 그는 북한이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던가요? 아니라면 이 자는 상당히 수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극성이다 그랬습니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누가 이북과 내통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죽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는 세계가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냐며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고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반핵단체가 수상자로 결정됐다며 세계는 전쟁 중이지만 평화를 지향한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마스가 테러를 한 거, 앞으로 테러를 없애서 자기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한 거죠. 네.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자기들한테 불편한 세력을 없애고 자기 말 잘 듣는 세력을 만들기 위한 거죠.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씨 말과 제 의견은 같죠. 그런데 그는 세계가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냐라고 한강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한강 씨, 노벨 문학상 수상한 건 축하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처음 갔을 때는 놀랐어요. 그 사브라고 하는 회사에 갔을 때, 1차 대전 때 사용한 복역기 모델이 엄청 많았습니다. 걔네 무기박물관인가 갔을 때요. 스웨덴이 중립국인 줄 알았는데, 그건 2차 대전 때 스웨덴이 독일 편을 들어서 곤란하니까 중립국을 자기네가 표방한 거고, 이 나라도 전쟁 준비를 많이 한 나라예요. 그리고 옛날 바이킹이 서쳤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치렀을 때 우리가 겨우 지금 해군 고속정보다 작은 거북선 만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거의 호위함 크기의 어마어마한 목선을 만들었더만요. 그게 첫 출항에서 끼우뚱해서 가라앉았는데 뻘에 갇혔다가 한 500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그 배가 바사함정일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스웨덴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스웨덴이 지금은 그 후에 몇 번 더 가보니까 처음 갔을 땐 놀랬는데
스웨덴에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LEI라고 하는 공중전기 경보기를 만들고 했을 때마다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 스웨덴의 사브라고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보다 작잖아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지금 거의 존재감도 없는데 삼성전자에 비하면 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스웨덴 산업들을 쭉 둘러볼 때마다 얘네들이 뭐 잘하는 게 뭐지? 관광 빼고 뭐가 있지? 스웨덴에서 시프리라고 하는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서 군사 보고서를 쭉 냅니다. 저는 제 분야라서 보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설명한 거 쭉 읽어보면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빈약할 때는 스웨덴이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앉아서 어렵지 않게 세계 정보를 꽤 구합니다. 시프리보다 제가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에서 앉아서 구하는 정보보다가 서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스웨덴이 갖고 있는 산업보다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보는 세계보다는 서울에서 보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 할리몬에서 노벨상을 선정하는데 그들이 보는 시야가 좁다 이겁니다. 같은 평화를 지향하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하마스였고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스웨덴이란 나라는 전쟁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4.3 사건, 광주 이런 문제를 거론한 한강이란 작가에 주목해서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건 그들의 시각에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노벨상 100만 달러인가? 상금? 13억 원. 옛날에는 100만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지금 13억 원이 큰 돈인가요? 별로 큰 돈 아닙니다. 아파트 서울의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벨상 권위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게 문학도 아니고 K컬처에서는 K-팝 이런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 미안한 얘기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건 없습니다. 그전에도 남미 작가 누가 받아서 글을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성을 탐구한다는데 철학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네. 한강 작가가 수상한 건 축하합니다만 한강 작가가 문지도 아니고 창비도 아니고 문학사회도 문사를 통해서 기자회견 하라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안 하겠다. 자기는 이제 그것도 정치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한 거를 박지원 씨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세계는 평화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세계의 정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자기네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가짜입니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사회입니다. 임종석이처럼 통일 포기론자들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북한은 또 어떤 짓을 했느냐? 참 북한도 거기도 엘리트가 많겠지만 시키는 놈들이 의지가 강하다 보면 가끔은 스스로 자기 눈을 찌릅니다. 처음에 북한이 우리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3일간 나타나서 뭘 뿌렸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진짠가 해서 유심히 봤지만 오늘 아침 어제 방송에서 아니다, 자작극이다라고 제가 서둘러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도 되게 그렇게 보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그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외국으로만 나가는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했다가 오늘 12일 노동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일면에. 즉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들어왔다. 그걸 보도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동할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쪽에서도 북한 놈들이 대외용으로만 떠들고 장난이다. 이렇게 뚫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노동신문에 이걸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건 북한 인민들이 보면서 평양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들어왔어? 라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심리전이 자국민을 뒤흔드는 심리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떠들면은
우리 쪽에서는 북한에 준동하는 세력들이 설치겠지만 저처럼 박지원을 딱 역적, 이적으로 찍어내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박지원의 세력을 옛날 같으면 잡아넣어야죠.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로 팩트를 딱딱 찍어서 잡아낼 수 있듯이 거꾸로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상공에 날아와서 삐라를 뿌렸다라고 스스로 보도하면 우리나라도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상공에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남남 갈등이 생기듯이 이북도 갈등이 생긴다. 이 부분을 놓치고 이북이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자충수를 떴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할게요. 2022년인가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와 서쳤을 때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했죠.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한다, 뭐 그런 검토를 하다가 그건 하지 않고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북한의 도발 때문이죠. 그건 어쨌든 간에 그거부터 딱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못을 받아나갔잖아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면서 대북방송, 대북전단 뿌리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올해 5월 달에 북한이 똥풍선,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대북방송,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박지원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했죠.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박지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게 5월인데 6월 달에 들어와서 6월 9일 날, 원래 6월 9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드디어 대북 방송 시작을 결정합니다. 그때까지는 시설 준비만 했었죠.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띄웠기 때문에 한 겁니다. 북한의 오물풍선도 침략이죠. 박지원 씨 말대로 하면. 침략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우리 무인기가 간 것만 우리 무인기인지 아닌지도 몰라. 자작극일 수도 있는데 그걸 침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북한과 내통하거나 거기에 짝짝꿍을 하는 이적 내지는 역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팩트가 틀렸죠. 박지원 씨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북전단과 확성기는 우리가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대북전단은 아직 모르겠고요. 확성기는 우리가 시작한 건 맞지. 근데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띄운 부분은 왜 뺍니까? 이게 역적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북한이 바로 이걸 바르고 자기네 노동신문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씨는 나이가 80이 넘었고 이제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노인이니까 봐주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면 공격하기 좋은데 좀 말도 재밌게 하니까 또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임정석이죠.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만 해도 조금 중심을 못 잡았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빨리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야당이 북한 주장대로 대한민국 무인기가 북한에 갔느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거 뭐하러 확인해줘? 확인해 주는 순간에 기다 아니다 싸울 거고 남남 갈등 진짜 유발에 말려드는 거고. 제가 쭉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까지 공개를 하는 거지. 신원식 씨가 지금 매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남남 갈등을 바라면서 박지원 씨가 분위기 잡아서 띄우려고 했던 게 지금 제대로 못 나가게 됐죠. 이 양반이 TV조선까지 나와서 딱 설명하는 바람에. 네. 작년 9월 1일 우리가 드론 작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로. 저는 드론 작전사령부를 빨리 활용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드론을 띄워갖고 이북풍선이 넘어오면 뭐 그물을 떨어뜨려서 잡거나 거기서 비비탄을 쏴서 북한 지역에 똥풍선이 떨어지게 하라. 네. 아직까지는 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북쪽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도 때리고 거기는 바닷가로 무인지대로 쫙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 군에서 이 좋은 심리전 삐라를 만들어 이북에 뿌려야죠. 우리나라 광고 전문가들 많잖아요. 돈 쫙 끌고
북한 삐라 뭐 어릴 때도 많이 봤고, 한동안 제가 삐라도 뭐 글 쓰고 하면서 삐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삐라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 뭐 지금 대북 활동하는 탈북자들은 USB 뭐 1달러 뭐 쌀도 넣어서 보내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제일 예민한 감각이 시각이니까 쫙 끌고, 그런 걸 우리 국정원에서 우리 또 심리전 이런 부대에서 자문위원으로 우리 광고회사 사람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전화이어 보내갖고 북한 수준에 맞게. 그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인간 어릴 때는 먹는 거 탐하고, 그 다음에는 안전 욕구, 친구 찾고, 명예 찾고, 이렇게 사람 그 발달 단계,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뭐가, 우리 애기 어릴 때 학생 때는 친구가 최고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랑 같이 죽고 동반 자살도 하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이 되게 되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소득 수준에 따라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단계에서는 어느 단계인지 거기에 맞는 잘 통하는 매체를 심리전을 하면 되죠. 대북전단을 조용히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무인기가 가든 잡아봐라 한번 스텔스로. 이번에 우리 장비 중에 스텔스 성능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쭉쭉. 가장 좋은 거는 김정은이 뭐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쭉쭉 뿌려주는 겁니다. 그거 2, 3일 후에 북한 매체에서 어떻게 했다 나오는 게 미리 나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박지원, 임종석처럼 이적행위, 역적행위 하는 자들을 이들이 만드는 허위 정보에 속지 말고 그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것. 동시에 북한이 까부면 까불수록 하나씩 압박을 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우리만의 평화, 최소한 우리만의 평화, 아니면 같이 가는 평화를,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